형사사건은 보통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범죄 피해를 당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생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이렇게 겪게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큽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공감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박민아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구독자님들도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민사사건은 대체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는 금전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을 대여금 청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충격이나 정신적인 위자를 할 때는 위자료 청구, 이런 청구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에 금전 청구가 아니라 건물 인도 청구, 이런 청구 등 다른 청구도 많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민사사건은 돈을 받기 위한 청구다 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형사사건은요? 형사사건은 나라에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근데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법 347조 제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기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경찰에 사기꾼을 일단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기당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자를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자를 먼저 범죄가 있는지 사기를 쳤는지 수사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형법상 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형을 얼마를 부과를 하거나 라고 해서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도 나라에 벌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기 피해금을 직접 돌려받는 것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당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해서 형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합의금으로 이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사건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국가에서 이렇게 직접 형벌권을 발동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을 해서 이제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요.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에게 피해 사실을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그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범죄자가 이런 법을 위반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여달라 이 범죄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을 해달라라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에 공소장을 받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을 선고하게 되는 거죠. 벌금형도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완납할 때까지 범죄자를 구치소에 구류 또는 유치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사람들 간의 재산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 라는 것을 판단해 주는 거고 이 판결에 따라 패소한 사람의 재산이 강제집행, 즉 압류나 경매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빼앗길 수는 있지만 이 판결로 인해서 패소했다고 해서 본인이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형사사건 이런 진행 단계에서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경찰차가 이제 보이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백차라고 했는데요. 경찰차만 발견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 속도 위반을 했나? 신호 위반을 했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즉 피해를 입어서 고소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피고소인이 되면 경찰서나 검찰에 직접 출두를 해서 경찰관이나 뭐 검사님 앞에서 관련 사건을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직접 그래서 진술 조서를 꾸미고 이제 설명을 이제 수사기관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무섭기 때문에 괜한 이제 겁을 먹게 돼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이제 선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경찰이나 검찰 앞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변호사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동행을 해서 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같이 입회를 해서 혹시나 뭐 의뢰인분이 인권 침해를 받으시진 않는지 또는 불리한 부분을 진술하지는 않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옆에서 조력을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인 없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시거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뭐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직접 진술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수사 단계에서 선임하시게 되면 변호인이 옆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회해서 옆에서 바로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불안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형사사건을 일단 한번 경험하시게 되면 무섭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호사가 옆에서 동석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수사 단계, 조사 단계가 끝나게 되면 공판 단계가 시작되는데요.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도중 판사님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들에게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인 도움을 받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소장을 받게 되면 공소장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몇 월 며칠로 이런 재판이 잡혔으니 변호사님이 좀 선임하셔서 제 사건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선임을 하게 되면 그 법원에 재판부에 제 선임계를 넣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가서 의뢰인분의 관련 수사 기록을 전부 열람 복사를 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록들을 모두 검토를 해서 재판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단순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너무나 크거나 벌금형으로 인해서 추가로 별도의 행정적인 제재가 있거나 또 너무 억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금형 한 50만 원 나왔는데 변호사 선임비로 400만 원, 500만 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벌금이 변호인 선임 비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 비용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벌금형이 뭐 400만 원, 500만 원 되는데 일단 나는 너무 억울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변호인이 벌금형의 경우에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중대해서 징역형이 예상된다든지 징역형에서 잘 다투어서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의뢰인분 당사자만의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 수가 있고 법적인 해석이나 여러 가지 조력을 받아서 이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증거도 좀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변호인 선임료는 440만 원에서 550만 원 그리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되거나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형사사건은 보통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범죄 피해를 당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생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이렇게 겪게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있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이런 사건을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형사사건 선임 비용과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